물은 흐르며 길을 만들고 바람은 방향을 바꾸며 새로운 계절을 엽니다. 정치는 이름을 바꾸고 자리를 바꾸며 국민의 마음과 마주할 기회를 다시 부여받습니다. 새로운 시작이라는 말을 또 한 번 마주할 때가 있는데요. 개각, 낯익은 이름들이 다시 불리고 때로는 생소한 이름들이 주목받습니다. 그 이름 앞에는 늘 기대와 의심이 나란히 놓이기 마련인데요. 그래도 시작이라는 말은 늘 어느 정도 희망의 자격을 갖고 다가오는 법이죠. 정치 철학자 존 롤스는 정의론에서 공정한 기회의 원칙을 강조하면서 책임은 오직 능력에서만이 아니라 정당한 절차에서 비롯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이 시점 새롭게 함께 일하는 인물들이 그 자리에 오기까지 어떤 길을 걸었든 여러분 앞에서 보이는 그의 진심 어린 책임감과 새로운 각오가 보여진다면 용기 주세요. 함께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늘 성장할 수 있는 그 마음을 같이 공유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라디오를 켜라 정현주입니다. 유튜브 버전 라라 유, 저는 주디 정현주입니다. 자, 새로운 시작. 예, 우리 이제 향기로의 테디베어 태 감독님과 새롭게 시작하는 라라 유 그 세 번째 아침 여러분들께 전해드린 이야기는 무언가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에게 많은 용기, 그리고 그가 그 자리에 서기까지 걸어온 그 길에 대한 물론 냉철한 분석도 필요하겠죠. 하지만 조금은 응원하면서 그 시작을 바라봐 주는 것도 제가 지금 무언가를 시작하려 준비하고 있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고 불안하고 좀 어질어질한 그런 마음들이 그런 응원들 속에서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고 오히려 더 용기를 내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오늘 아침 전해드려봅니다. 옆에 무언가 시작하려는 사람이 있으면 한번 등 두드려 주시고 잘해보자. 그리고 같이 잘해보자. 이런 표현들 많이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8월 이제 마지막으로 향해 가고 있는 시점인데 어떤 것을 또 시작하려 하시는지, 또 오늘 아침에는 어떤 걸 시작하셔야 하는지 한번 또 이야기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라라 유, 이번 주는 여러분들께 저의 책 말을 잘한다는 것에서 각 장의 마무리를 하면서 제가 약간은 에필로그 형식으로 전했던 글들을 읽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벌써 세 번째 장, 3장을 마무리하면서 썼던 글을 여러분들께 또 읽어드릴게요. 3장을 마무리하며 평생의 무기가 되는 어휘력의 힘. 영화 스틸 앨리스는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고 기억을 하나씩 잃어가는 언어학 교수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교수이자 학자, 세 아이의 엄마인 주인공이 비교적 젊은 나이에 자신이 예전과 달라졌음을 명확히 느끼는 계기가 바로 어휘 때문이었습니다. 초청 강연을 하던 중 어휘라는 단어가 생각나지 않아 애를 먹던 그는 결국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 잠시 유머를 구사합니다. 그러다 끝내 어휘를 생각해내지 못해 단어로 애둘러 말하죠. 강연을 마치고 돌아가는 택시 안, 그제야 그는 어휘라고 표현하고 싶었다는 걸 깨닫습니다. 한평생 어휘 분야를 연구했던 학자가 어휘라는 단어부터 잊어버리게 된 비정한 설정과 잃어가는 기억을 붙들기 위해 어휘 공부에 몰두하는 모습이 무척 인상적이었습니다. 우리도 종종 말을 하다가 적확한 단어가 떠오르지 않아 갑갑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라디오를 진행하면서 제 안에 스며드는 감정, 문자로 받은 사진이나 제 눈에 비친 아침 풍경 등을 청취자에게 정확하고 세세하게 표현하기 어려워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제 표현력의 한계, 정확하게는 제 어휘력의 한계를 느낄 때 말이죠. 아주 이른 새벽을 꼭두 새벽이라 하고 날이 막 새는 때를 첫 새벽이라 하고
날이 밝기 전 어둑어둑한 새벽을 어둑새벽이라 한다는 것을 안다면 저는 매일 새벽의 느낌을 좀 더 다양하고 섬세하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청취자가 보낸 사진 속에서 햇빛 혹은 달빛에 비쳐 반짝이는 잔물결을 보고 윤슬이 아름답네요 라든가 구름 사이로 빛이 뻗어나오는 하늘을 찍은 사진을 보며 눈부신 빛기둥을 사진에 잘 담으셨네요 와 같은 표현으로 설명할 수 있다면 청취자들과 좀 더 폭넓은 대화를 이어갈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시 속의 시어나 소설 속 적확한 표현에 주목하며 책을 읽고 그것을 실제로 꼭 활용합니다. 어휘력을 키우려는 노력은 분야를 가리지 않습니다. 감성적인 어휘뿐만이 아닙니다. 경상거래가 국제사회에서 이루어지는 자본거래 이외의 부분이라는 것을 알고 뉴스를 진행할 때와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뉴스를 진행할 때 저와 청취자 모두에게 이해도 면에서 분명 차이가 생깁니다. 그래서 뉴스를 전달하는 자로서 늘 관련 상식을 쌓고 최신 시사 용어를 익힐 땐 매일 다양한 소식을 들여다보며 뜻을 명확히 이해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러한 노력이 방송인에게만 필요한 건 아닙니다. 저는 이런 과정을 말 뭉치를 키워가는 과정이라고 표현하는데요. 누구나 자신의 전문 영역에서 공적인 말을 잘하려면 반드시 자기만의 말 뭉치를 크고 단단하게 뭉쳐 놓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 뭉치가 결국 저마다의 말하기 실력이자 더 나아가 개인의 지적 자산이 될 테니까요. 실제로 어휘 실력은 개인의 직업적 성공을 예측하는 여러 변수 가운데 단일 변수로는 가장 좋은 척도로 작용합니다. 내가 하는 일을 더 잘 해내기 위해 무엇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든다면 자신이 일하는 분야에 관한 어휘부터 제대로 익히겠다는 단순한 생각으로 접근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또한 나의 일과 조직에 어느 정도 익숙해져 안정감은 들지만 스스로 정체되었다는 생각이 들거나 길을 잃었다라는 혼란스러움을 느낄 때에도 새로운 어휘를 찾아보기를 권합니다. 관련 지식을 쌓아야겠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가벼운 마음으로 내일을 연구하는 자세를 가질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새로운 어휘는 어떻게 찾으면 좋을까요? 이와 관련해 책 속에 길이 있다는 명언을 전하고 싶은데요. 저는 이 말을 좀 더 좁은 의미로 즐겨 해석합니다. 책 속에 있는 길을 걷다 보면 저절로 쌓이는 것이 어휘력이라고요. 책의 길 끝에 다다라 양손 가득 채운 어휘를 자기만의 실력 창고에 차곡차곡 저장해 두기를 권합니다. 네. 자, 오늘 말을 잘한다는 것이라는 정연주 저자가 쓴 책에서 3장을 마무리하면서 이 어휘를 어떻게 키워나가야 되는지, 그리고 이 어휘가 왜 중요한지에 대한 설명을 잠깐 전해드렸는데요. 실제로 그렇다고 합니다. 한 사람이 어떤 직업적인 성공을 할지 말지 그것을 예측하는 여러 가지 변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단일 변수로서는 그 사람이 해당 분야에 갖고 있는 어휘력이 얼마나 되는지를 측정해 보는 게 가장 정확하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나 이 분야에서 실력을 쌓아야겠어.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가장 먼저 하실 일은 그 분야의 어휘력을 쌓는 것이라는 점 잊지 마시고요. 자, 오늘도 여러분들의 실력이 요만큼씩 조금씩 더 늘어가는 하루 맞이하시길 바라며 전 또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잘 풀리실 거예요. 라디오를 켜라. 정연주입니다.